네, 경제 속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내외 증시 상황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네. 지난 금요일도 많이 떨어지고 어제는 네. 정말 대폭락이었잖아요. 하루에 8.7% 넘게 폭락했다. 역대 최대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좀 네. 시간이 지나야 그중에서 뭐 때문에 이런 대폭락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제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이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 제가 지난주 월요일자의 기사 좀 봤더니 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다. 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주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경제다라고 하다가 아니 갑자기 경기 침체됩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주 네.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 실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 목금 오늘 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졌다가 아니라 지금 속도라면 다음 빠질 수 분기, 있다? 다다음 분기에 빠질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미국의 경기 침체였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약간 좀 어렵고 그럴싸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본은 지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0.25%포인트. 근데 그 전에는 제로금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한테 엔화를 빌려서 왜냐하면 이자가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채권이라든가 주식을 사는 이것을 엔캐리에서 트레이드했다라고. N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트레이드했다. 한다.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여기서 알다시피 일본이 드디어 0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일본 중앙은행, 이른은행은 뭐 한 번 더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하니까 네. 빌려서 주식이든 채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는 이자 내야 되겠네. 근데 이쪽에서 돈은 꽤 벌었죠. 그래서 주식을 팔고 이제 일본에게 돈 갚으려고 하려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근데 이것도 네. 확실하게 어제 대폭락을 네.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고작 0.25%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금리 차이도 많잖아요, 아직. 맞습니다. 또 올려봤자 0.25니까 0.5인데 이것 때문에 주식 팔아서 엔화 갚았다고? 하여튼 이거 두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건 우리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던 AI 거품론입니다. AI 지금 거품론. 엔비디아의 네, 블랙웰 이제 H2 시리즈가 갔죠. 네, B100, 네. B200, G200. 네. 이제 AI 반도체는 너무나 현란하고 좋다. 특히 뭐 하이닉스와 HBM 등등인데 네. 과연 이 AI 반도체 네. 또 AI 반도체들을 때로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선 네. 돈을 벌고 있느냐. 그러니까 AI 서비스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힌 거예요. 네. 아니 AI 반도체 좋으면 뭐래. 이걸 가지고 지금 막대한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투자를 다 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돈 버는 게 있어라는 근원적인 각성이 나온 거죠. 같은 날 다 나와요, 이런 각성이? 이게 이제 거의 한 3일 만에 몰려서 다 한 건데. 그동안 그러면은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우려가 나왔는데 이게 사흘 사이에 한꺼번에 다 공포로 왔다? 맞아요. 그런 게 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네. 늘 주식은 그래왔고 네. 그래서 알면서 당하는 뒤통수를 맞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AI에 대한 각성, 네. AI 서비스로 돈 못 벌잖아. 이 물음이고요. 네 번째가 네 번째 또 저는 있습니까? 파급 효과로는 이 네 번째가 네.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제가 실은 이란이 공식적으로 처음 천명했던 이스라엘 보복의 중동 날이었습니다. 불안. 네. 네. 이제 그게 지금 12일, 13일 또 예, 연기되기는 했지만 이번에 만에 하나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전면전이다. 네. 뭐 제5차 중동 전쟁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손들은 네. 이미 AI 반도체 나스닥 폭등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저게 터지면 상당히 골치 아플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막 하려는 이유 네, 중에 하나도 네. 물가가 잡히기 때문이죠.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번은 뭐 이스라엘 외곽에 예. 미사일 쏘고 이랬는데 예. 이번에는 테헤란 수도에서 이 한이엘을 암살했단 암살했었죠. 말입니다. 예. 그럼 직격탄을 이란이 쳤다? 그러면 중동 불신은 훨씬 커지고 이란은 바로 호르무즈에 봉쇄합니다. 그럼 이제 유가가 튀어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오른다. 그럼 예.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못한다. 이게 저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네 개에 대한 예. 갑작스러운 깨달음. 네. 물론 이건 우리가 알고도 당한다고 하는 네. 게 큰 손들의 작정이죠. 우리 개인이 100만 원, 500만 원 판다고 이런 상황이 안 나오고 그들이 그렇죠, 투매를 그렇죠. 해버리면서 근데 개미들은 다 죽죠. 다 이렇게 죽고요. 되면. 또 하나 이번 네. 하락의 특징적인 것이 보통 이 정도를 빼려면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뭐 8.8% 이상 빼고 그 전날에도 실은 또 3, 4%대 맞아요. 큰 폭의 네, 상승이었습니다. 네, 네. 이틀에 12%를 시장을 뺀다. 과거는 네. 적어도 일주일을 줘요. 네. 근데 지금 이틀 만에 게임을 네. 끝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 얄밉게도 똑똑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응할까 봐, 즉 개인들이 대응할까 봐 아예 억소리 큰 손들이 나게 먼저 움직인 거예요? 이틀 만에 게임을 끝내버렸다라고 하는데 네. 자,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혹은 이것도 아닌 네, 네. 모르는 우리의 뭔가가 네. 있는지는 네. 이제 나중에 후일에 확인되질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최소한 이란이 한 번은 그러니까 공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예, 나오니까요. 그때 네, 모습을 네. 봐야 실은 알 수가 상황이 있다. 좀 더 클리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지금 보니까 이제 지난 4일 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 얘기를 계속 해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겁니까? 뭐 그러면서 샤메 법칙 샴 나오고 막 전 그러게요. 언론 전 네, 맞아요.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샤메 네. 법칙 나오고 막 네. 샴샴샴 샴이 얘기를 누구냐, 하는데 막. 예, 그 얘기도 했죠. 예. 좀 저는 이제 이걸 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실업률이 네. 4.3%고요. 최근에 고용이 좋았기 때문이지만 네. 한 코로나19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4%대라고 하면 미국이라는 실업률이 그러니까요. 완전 고용이고요. 이게 네. 고작 4.1에서 지금 4.3 3된 됐고 거죠. 예. 이걸 가지고 와 경기 침체다, 경기 둔화다. 네. 심지어 ISM 이제 소위 말하는 제조업 구매자 네, 관리 네, 지수, 네. 구매 담당하는 네. 관리자들이 점치는 것들이 실은 50 이하였었고 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타당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당장 어젯밤에 서비스업으로 커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51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서비스 시장은 견조하다. 괜찮다. 네. 그런데 와 실업률이 4.3. 0.2%포인트 떨어졌다고. 그걸 못 뺄 것 같으니까 샤메 법칙으로 해서 과거 12개월을 이 3개월치 네, 이동 평균을 네. 가지고 뚫었다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는 네. 빼고 싶어서 뺐는데 뭔가 설명을 요구하니까 찾아낸 것이 아닌가. 결국 저는 경기 침체가 그럼 안 오냐? 네. 오긴 올 거라고 봅니다. 오긴 예, 온다. 네. 결국은 올 텐데 언제 와요? 지금 저는 이제 한 내년 여름쯤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네, 아니고 예, 예.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면 네. 모습 자체로는 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령 수요가 없어서 경기 침체에 나올 수가 있고, 가령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 자체가 안 돼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는 네. 공급 수요가 다 왔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고 그 그렇죠. 많은 돈들을 풀었기 네. 때문이기도 하는데 항상 보면 그 전에 트리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어떤 트리거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를 네, 먼저 네. 준 다음에 무너져서 경기 네. 침체가 오는 게 거의 네. 경기 침체 모습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유가라든가 원자재 시장이 네. 되게 안정돼 예,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경기 침체를 선반영해서 유가가 안 오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마 네, 학자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네. 지금 정도의 유가 상태라면은 네. 수요가 커버가 충분히 됩니다. 뭐 이 정도 유가 기름값이면은 뭐 에어컨 틀고 공장 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오려면 차라리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 이상으로 올라야 가서 된다. 그래야 꼬꾸라지는 게 더 된다. 맞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어떻게 돼요? 자, 금리 인하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이기도 네, 한 네. 건데 이 금리 인하를 놓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네.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먼저 네. 어제 오늘 나온 네. 의견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네. 파월을 불러다 앉히자. 앉혀서 긴급 회의를 8월에 열어야 된다. 열어야 왜냐면 된다. 네. 지금 FOMC 회의가 9월에 있고 8월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레미 시걸 같은 와튼 네. 스쿨 교수는 0.75%포인트를 대폭 내린다. 이번에 내려라. 내려라. 그리고 9월에 네. 또 0.75를 또 내려라. 그러면 한 3.5가 되잖아요. 네. 지금 5.5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가 네. 국채 금리가 뭐 단기든 장기든 지금 3.5에서 3.7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라, 빨리 거기까지. 맞춰라. 예. 기준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예, 이제 예. 주장하는 학파 한 명.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파월 불러다가 긴급 이 FOMC 회의를 열게 되면 시장은 더 떨려한다. 왜 불렀지? 막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진짜 뭐 미국 뭐 뭐가 있나 보다. 있나 보다 예, 하니까 예. 그냥 9월 기다렸다가 9월에
한 0.5 정도만 내려라 네, 이제 네, 이런 네. 이야기 이제 양쪽이 나뉩니다. 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약간 전자 쪽에 그러니까 제러미 시걸 교수 쪽으로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게 후자 쪽 분명히 지금 회의를 소집해서 0.75%포인트 인하하면 난리 나지만요. 이 시장이 이미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 폭락이 난리가 났죠. 이미 네, 난리가 날 것도 다 났어요. 반영한 거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됐다면 네. 뭐 코스피가 2,500도 막 이렇게 깨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네. 저는 지금 네. 파월 의장을 불러드려야 불러내야 된다. 마땅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고 네. 이번에 내리고 네. 9월에 한 번 더 내리고 정식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투심적으로는 맞다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오늘 코스피 보니까 또 급등이에요. 지금 들어온 얘기로는 4% 올랐다고 하는데 예. 오늘은 왜 급등하는 겁니까, 그럼? 일단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는 수급을 좀 봤거든요. 이 퍼센트와 상관은 네, 없이 네. 수급에서 지금 막판에 또 수급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더라고요. 매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하락, 그게 네. 어제만 8%였지 금요일 8% 맞아요. 10%가 네, 넘는 네. 대폭락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 낙하가 있으면 항상 자유 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만에 하나 이게 외국인들이 적어도 1조 원을 순매수 해서 올렸다. 그런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이 아직 수급을 제가 마지막에 체크 못했지만 현물, 선물 모두 매도세에 오른 거라면 네. 저는 당장 오늘 밤에 또 미국 흔들리면 또 떨어질 또 수 있다. 떨어질 수가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어서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목요일이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요거 네. 하나 봐야 되겠고요. 네. 이란이 뭐 자꾸만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격해라 막 이렇게 들으실까 봐. 근데 뭐래도 확실성을 네, 보여줘야 네, 네. 큰 손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좀 불확실성이 보겠습니다. 없어져야지 된다. 네. 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애매하고 어제 정치권에서는 네. 뭐 이거 봐라, 내리라고 미국 네. 100%라더라 네, 하고 네. 이 빅컷이라더라 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먼저 내려라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다고 오버하면 안 보고요. 된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그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의 힘이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한 2년간, 3년간을 네. 놓고 보면 전혀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리고 내리는 거는 우리의 네. 시장금리, 뭐 우리의 은행채, 우리의 국고채를 올리고 내리려고 이 방향성을 거죠. 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의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안 봅니다. 미국의 미국 따라가요? 국채금리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만에 하나 금리 인하했어도 네. 미국 국채금리가 튀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른다. 지금 주담대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겠습니까? 거의 뭐 3%대가 뭐 널리 날려진 게 미국의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3.7, 뭐이 거기에 정도로 맞춰 동조하다. 네. 지금은 네. 오히려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굳이 막 여기에서 그게 파워풀하지도 않은데 막 먼저 오버해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그럴 없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네. 봅니다. 네.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일본은 0.25%를 올렸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엔화 강세이기 예, 때문에 엔화 강세는 결국 네. 달러 약세를 만듭니다.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네. 우리는 원화 강세까지 네. 오게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지금 네. 우리의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로는 실제로는 나쁘지가 않은데 오늘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미국 자체의 달러 가치를 표기하는 달러 인덱스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달러 약세가 나오거든요. 유로화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엔화도 강해지고 네.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2대까지 떨어졌다면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원달러 환율은 1,340원, 막 30원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1,360원, 70원으로 올라가는 즉 위기 국면에서 나오는 원화 약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엔화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에 대한 약발이 우리의 외환 시장은 발휘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렇기 있다.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뭘 봐야 돼, 네. 투자 지표를 볼 때 뭐 저는 봐야 돼요? 환율입니다. 환율을 봐야 환율이 된다. 네. 만약에 1,370원, 80원에서 또 이 위로 솟구친다면은 네. 이거는 정말 답 없는 게 전형적인 위기 패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미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달러 강해지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네. 원화 강세가 어서 빨리 나오는 그래야 이게 가짜 위기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환율이 네. 가름해 줄 겁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국내 시장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뭐 봐야 돼요? 제가 이제 통계 어제 네. 나온 걸 보고서 정말 이제 많이 네. 놀랐던 게 그때 엔비디아 막 네. 액면 분할하고 네.
그 한 2주간, 3주간의 소확개미들 네. 그때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한 115달러, 120달러, 125달러 요 사이에서 네. 한 2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막 130, 140 갔다가 네. 장중에 100달러도 깨고 이제 95. 그러니까 항상 보면 네. 그 마지막 피날레에 들어갔던 그 돈들을 네. 볼모로 잡아서 꼭 이런 짓을 좀 감행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이 네. 매수 상단에 있었던 네. 것이 이제 TQQQ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를 때 3배씩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되는 맞아요. 여기도 또 예, 예.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샀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에. 네. 여지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네. 망가뜨려 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소확개미 분들의 특히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이거에 이제 환율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네. 원화 강세면은 네. 한차 손을 또 입게 됩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은 한 달치 월급 날렸다 이런 네.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같이 물려 있는 거죠. 뭐 동학개미든 서학개미든 이틀간의 판이 네. 끝났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대응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치고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네. 네 가지가 일단 확실하다면 그 네 가지 악재들에서의 네. 확실성들이 하나씩 나올 때를 좀 확인하고 네. 이제 그때 나오는 변동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약간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은 이렇게 큰 투매가 나와서 시장을 눌러놓고 다시 출발할 때는 네. 꼭 주도주 교체가 항상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2차 전지가 급등했던 거를 완전히 폭락시켜 놓고 그 돈들이 AI 반도체로 가서 얘를 살렸고요. 에코프로가 뜨기 그러니까 등등의 2차 전지가 뜨기 그 전에는 카카오를 또 급등시켰다가 얘를 그런 변동이 있을 수 폭락시키면서 있다. 2차 전지가 네, 왔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 투매 이후 새롭게 출발할 때의 주도주가 여전히 AI 반도체가 될지는 분명히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라.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